자, 이번 키워드는 일본이군요. 근데 쪼개졌습니다. 일본이 쪼개졌다. 분열됐다는 뜻이군요.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보적 리더십이다. 아니다. 헌법을 짓밟았다. 아베 국장이 열린 날 쪼개진 일본. 여기 장면이 있네요. 여기 추모하는 모습. 여기 분향소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뭔가 시위하는 모습 같네요. 굉장히 사람들이 약간 흥분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모습인데요. 기사를 좀 더 풀어야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일본 55년 만에 민간인인데 국장. 그렇습니다. 전직이잖아요. 전직이 아닌데 국장을 했다. 그리고 묵념 때 일제 군가가 연주됐다. 이거 우리로서는 이건 조금 불편한데요. 이런 거는. 그리고 G7 정상 아무도 참석 안 했다. 미국의 부통령, 우리는 국무총리 약간 좀 이른바 각 국가의 최고 수장들은 안 갔죠. 국장인데. 그리고 반대 시위대 우익 세력 충돌도 있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현장의 모습 영상으로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日本と世界の行く末を示す羅針盤としてこの先も10年いや20年力たくさんの方がやはり国葬となるとやっぱり手を合わせに来てるんだなということは感じました。そういう人に税金を使った国葬をやるなんていうのはとても信じられないことですし。 세금으로 왜 이런 걸 부담해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네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아베 국장 날 일본은 둘로 갈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무도관에서 열렸죠. 장례식은요. 무도관에서. 여러 가지. 좋아하던 시민도 있었지만 일본 망치 총리다. 이런 반대 시위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한덕수 총리 등 참석했습니다. 내빈들. 각국의 수장들 대통령이나 총리는 아니지만 대신 참석한 셈이 된 거죠. 얘기 좀 해보죠. 오창석 전 부소장. 그러고 보니까 문제적 인물로 보여요. 나라가 쪼개졌다는 표현까지 나올 지경이니까. 왜 일본 이렇게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놓고 이렇게 분열된 겁니까? 네, 일단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마이니치 신문에서 국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국장 반대가 62%였습니다. 국장을 찬성하는 여론은 27%밖에 되지 않았죠. 아베가 퇴임 당시의 지지율이 20%대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정치 스캔들, 여기서 말하는 정치 스캔들은 후원금 관련해서라든지 또는 부인의 각종 특혜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 당시에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관련된 유착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베 재임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길었던 것이 신임을 받아서도 있지만 또 일본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재임 기간 동안 아베 총리가 잘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운동이 있었는데 국장시키지 않겠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베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장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국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현실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중첩이 돼서 4,300여 명이 이 국장에 참석을 했지만 그 바깥에서는 그 4배에 가까운 15,000명에서 약 2만 명이 국장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동시간대에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매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가 국장을 강행했기 때문에 현지 상황은 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 지금 이 기시다 총리가 이거 강하게 추진해서 지금 관철된 거예요, 국장이. 근데 기시다 총리도 일본 내에서 인기가 그렇게 그다지 높지 않다면서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일본하고 잘 풀어야 되는데 기시다 총리하고 잘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이거 추세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일본의 여론들이 분열돼 있고 또 기시다 총리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아베 총리가 추진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반대적인 여론들이 형성돼 있는 게 분명하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좀 잘 목도해야 되는 건 기시다 총리가 됐든 아베 총리가 됐든 일본 내 본인들의 지지층들을 확고하게 사로잡기 위해서
대한민국과의 관계 등을 이제 본인의 국내 정치에 활용해왔던 모습들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과거 퇴행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적인 모습, 보고 싶은 모습들만 보기보다는 명확하게 현재 어떤 상태로 구도화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오창석 평론가가 말씀 주셨던 내용들 속에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예. 반대했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젊은 세대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전쟁 내용들인데요. 경험, 직접적 경험이 없는 세대들. 그렇죠. 오늘자 언론 한 조간신문에 나왔던 칼럼 제목이 아베 참배하는 일 젊은이가 우리의 상대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들을 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아베, 기시다를 반대하고 있는 이 고령층의 사람들과 달리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이 아베 국장에 참석하게 되면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여론들을 조성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입장들을 반영하는 기시다 총리의 국정 운영 행보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 일본 내 상황들을 감정적인 내용들을 배제하고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거의 퇴행적인 모습으로 극단적인 형태 치닫기만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왜 일본 내에서 이런 극단적인 분열 행태가 나타나게 되는지 이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지켜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예. 분석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요, 각 국가들이 참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정책과 태도가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 특히 국내 정치상과 굉장히 긴밀하게 짜여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아베 전 총리의 모습과 일본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도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